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었죠. 시행된 지 약 한 달여 만에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의 대유행을 좀 예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이 확진자 부부의 거짓 진술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 거짓 진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더 잘 준수하고 사적인 만남은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겠지요.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웬만하면 외출 계획은 자제하시고 집 안에서 다가오는 2022년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부동산 계획도 함께 세우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전화 한 통으로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02-6007-8338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부동산 고민 상담 전화니까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집 안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또 변종 바이러스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들은 얼른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반가운 손님들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데셋의 정준호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데셋 정준호 이사입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뭐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또 고민들도 많으시고 걱정들도 많으신 시점에 이 코로나에도 새로운 유행이 예고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또 소위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좀 서로 간에 의견이 있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갈팡질팡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어느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해결책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혼란 시대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 대혼란 시기도 정말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또 시장에서 있는 반응도 급격하게 또 차이가 날 텐데요.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다가오는 2022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도움 드립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8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2부도 역시 1시간 가득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신길 5동 그 미림 빌라라고 있어요. 네. 그 빌라를 작년에 딸이 그걸 사놨는데, 네. 전세로 주고 있는데 그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엄마인데, 저한테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네. 그 두 채 중에 한 채는 살고 있고, 네. 한 채는 18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장기 8년짜리인데 기간은 남았지만 이게 네. 양도세 절감 차원에서 그게 네. 8년 있다가 바로 팔아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희망하는 뭐 언제든 지나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팔았을 때 8년 후에 팔았을 때 그게 양도가 9억까지인지 이것도 장기임대 낸 것도 9억까지인지 12억까지인지 네. 그런 면이 좀 궁금해서요. 두 가지만 알겠습니다. 좀. 네네. 우선은 자녀분 고민을 먼저 좀 상담을 네네. 주셨어요. 하나는 신길 5동의 미림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을 1년 전에 자녀분께서 매수하셨고 갭 투자를 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두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아파트가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그때 좀 팔아야 하는 건지 양도세 그때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세금적인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네네. 우선 자녀분의 투자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길동 주소를 좀 불러주실까요? 아, 주소요? 네, 자제분. 아, 네. 잠시만요. 신길동 몇 번지 되시나요? 신길동 420에 92번지요. 420에 92번지. 92번지요? 네네. 네. 92번지요. 92번지는 이쪽인데 미림빌라 요 왼쪽 옆에 있는 미림빌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네네네네. 네, 네, 주소가 약간 잘못 알고 계신가 봐요. 아,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지역 언제 정도 매수하셨죠? 작년 4월이요. 매수가 얼마 주셨어요? 2억이요. 2억. 네. 지금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매수하실 때 아무래도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매수하신 거는 투자의 네, 목적으로 신한산-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아, 네. 예.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하셨을 때 뭐 고려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신한산선도 들어오고요. 네, 신한산선. 네, 이제 제 지역 조합으로 들어와 있는 지가 좀 오래됐고 지금 엊그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한 70~80% 토지가 매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단축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지분이 적지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중간에 사실 좀 오르면 좀 팔려고 그랬었는데 네. 안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에 이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흐름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대부분 이 역세권, 특히 역세권에서도 더블 역세권 쪽에 좀 치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7호선 신풍역 사거리 있는 쪽에 7호선 신풍역이 있잖아요. 네네. 신풍역까지의 가는 거리도 그렇지만은 바로 앞에 신한산선이 2024년 정도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신한산선이 바로 앞에 생기게 되면 말 그대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 지역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가 노후도들이 좀 뭐 직접 가서 인장 다 보셨죠? 지난번에 뭐 네네네. 구입하실 때 보셨겠지만 노후도들이 제법 돼요. 뭐 한 20년대, 20년 후반대, 뭐 30년대, 50년 넘은 주택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노후 지역 같은 경우들도 특히 이런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개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은 좀 해보셔야 돼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외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매입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도 진행 사항들이 조금씩 더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들 잘 보시고 항상 점검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 네.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보다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들은 이 조합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진행 사항들을요. 항상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셔야 되고. 주의점이 뭐가 있어요? 네?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지주택에 대해서. 주체가 보시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주체가 이 조합원들이란 분이 솔직히 땅의 등기 소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간주택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지정된 지역에 저희가 조합원으로서 그거를 등기를 저희가 명의를 갖고 있지만 그 등기를 저쪽에 일임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네. 소유자는 저희입니다. 저희 조합원이요. 그런데 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 땅 소유자들이 아니고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곳이 좋은 곳인 것 같다. 개발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땅 소유주들한테 땅을 매입해서 매입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혹시나 이런 미연의 좀 위험책들이 방지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지역주택조합 개발 현황 사항을 계속 유심히 꼼꼼하게 진행하는 걸 지켜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주변 지역이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네네, 맞아요. 네. 신동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지금 앞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지금 바뀐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 바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고려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매도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 하니까 지역주택조합 진행 사항이 좀 더디다, 늦다 싶으실 때는 매도가 가능하면 물론 전매 제한이나 여러 가지 매도를 못하게 해놓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매도가 가능하시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위치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행 사항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라고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너무 진행 사항이 늦어진다든가 좀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끝까지 잘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충분히 가망성이 있고 좋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머리에 잘 넣어두시고 지금 진행 사항들만 잘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입지적으로도 좋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고 좋을 곳이니까 잘 보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주택 기간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끝나고 나셔서 양도세 부분 아까 궁금해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네. 그리고 바로 임기가 8년이 끝나면 바로 팔아야 돼요. 끝나고 아니면 파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양도세 부분을 감안하실 때 합산 배제만 되지 거기에 양도세 주택이 두 개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주택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합산하게 되면 중과가 되지 않습니까? 중과 배제만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고 그거를 파는 게 더 네, 낫겠어요? 기존 주택 먼저 아니면- 파시고 임대주택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임대주택 먼저 팔고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주택임대사업자 만기 됐을 때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먼저 파시고 지금 주택을 기존 주택을 나중에 파신다는 얘기세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몇 프로나 나와요? 저기 주택임대사업자 낸 거는? 지금 그거 세금까지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요, 사모님. 그건 따로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뭐 언제든지 팔 수는 있다는 거죠? 1년 네, 안에 일단 임대 기간은 채우세요. 채우시고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기간 끝나고 1년 안에 팔아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거 저기는 없죠, 기간은. 네, 임대 기간 끝나고 파는 시기는 상관없는데 단지 합산 배제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과 배제만 되는 거지 2주택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2주택은 그냥 계속 맞다고요. 그게 더 비싼 거라서 오히려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거를 파는 것이 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요.
세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길어져요, 상담이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따로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또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임대사업자가 만료가 된 이후에는 그냥 중과 배제는 되지만 역시 이주택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차액이 큰 것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린 거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2024년까지니까 조금 넉넉하게 생각하시면서 미래 계획 세워지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누세요. 언제든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8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부동산 상담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지금 양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양평에 이사 온 지 한 1년 됐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마들역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집을 세를 주고 네. 입주를 하는데 그 상계동 집에 아직 앞으로의 전망과 네. 그게 이제 뭐 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뭐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네. 그 양평에 여기도 좀 전망이 좀 어쩐가 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동에 사시다가 양평 쪽으로 좀 귀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평에도 그러면 지금 자가 거주하시는 거죠? 예. 아들이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의가 좀 다른가요? 양평은 아들이고, 아드님 명의고 그리고 서울은 이제 내 이름이고. 네, 그럼 각각 1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1주택이죠. 네. 그럼 우선 양평에 거주하시는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양평읍 백안리 벽산 블루밍 아파트. 양평읍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 벽산 블루밍 아파트. 여기는 이제 예. 아드님 명의로 매수를 하셔서 예.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 보유하고 계신 노원구 상계동에는 어떤 거 좀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지금 저기 9단지, 상계 주공 9단지. 주공 아파트 9단지. 네, 이거를 지금 그럼 전세 주고 옮기셨어요? 그렇죠. 거기 네. 전세 주고 이제 이쪽 아들 집으로 왔죠. 알겠습니다. 네, 노원구 거기 이제 상계 앞으로 주공. 전망하고 네. 그 이제 앞으로 그 뭐 재개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망하고 네. 뭐 시세는 또 이사한 지가 한 1년 됐는데 그 저희가 89년도 입주하고 네. 한 번도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처음으로 그냥 네. 가지고 있다가 오래 처음으로 거주하셨네요.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노원구 상계주공 오래 9단지. 있었죠. 예. 계속해서 좀 89년도 가져가도 입- 괜찮은지. 예, 89년도 입주해가지고 네. 한 번도 이사를 안 했어요. 네, 오랫동안 정말 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드님 명의로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양평의 네. 벽산 블루밍 아파트도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두 예, 군데 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과 예, 인사부터 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집 2개를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예. 아드님 거 벽산 블루밍 뭐 양평에 있는 거 그리고 예. 지금 상계주공 9단지 2가지 갖고 계시죠. 예. 네, 먼저 상계주공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네, 상계주공 지금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 89년도에 그 입주한 89년도에? 거예요. 예. 네, 그럼 지금 여기 뭐 임대 주고 계신 거죠? 그 전세 줬죠. 네네. 전세 근데 주고 지금 양평으로 왔어요. 네, 상계주공 같은 경우 지금 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상계동 이쪽 지역에 상계주공이 1단지, 15단지 뭐 다 있습니다. 1단지부터 15단지 있는데 상계주공이 지금 가장 핫한 예. 그러니까 이쪽 상계동 쪽에 최고의 예. 대장 단지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지금 이게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비 안전진단은 다 통과가 됐는데 정밀안전진단 1차, 2차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에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상계주공 같은 경우가 왜 앞으로 이주기 지역에 가장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옆에 창동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철 한 노선만 타고 가면 창동역을 통해서 GTX 노선도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그 상계주공 옆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한 군데 상계주공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에 인해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지역의 힘이 상당히 클 거예요. 예. 이 지역 전체를 이끌고 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더군다나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상계주공 바로 9단지 옆에 바로 옆에 한 게 뭐가 있죠? 8단지가 있었죠, 예전에. 그렇죠. 예, 8단지. 예, 근데 8단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건축했죠? 거기 다 끝났어요. 예. 8단지 지금 시세가 대략 뭐 20평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8단지가 지금 시세가 대략 11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곳 시세가 예.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9단지가? 몰라요, 전혀. 9단지 모르시고요. 예. 9단지 시세가 한 7억에서 7억 5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주변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예. 재건축 아파트와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않은 9단지를 비교를 하셨을 때 예. 가격 갭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예, 예. 예, 한 4억, 5억 정도 나요. 4억 네. 정도 나네요. 그 정도 네. 나는 그 갭 차이를 지금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예. 예.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재건축이 됐을 때 그 갭들은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충분히 잘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재건축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만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예. 충분히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잘 보유하셔야 예.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그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가 한 번 만약에 뭐 1차, 2차 아까 예비 안전 정밀 안전 진단은 1차, 2차로 진행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서 많이 이 진단에서 뭐랄까요? 저게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 2차에서 그게 반려되는 이유가 정부에서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는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렇게 해서 반려가 한번 돼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간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쪽 그 분위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대선이 좀 끝나고 예. 대선이 끝나고 좀 정밀안전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자. 예. 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지역의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대선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드님 양평. 양평 예, 예. 네 잠깐 볼까요? 예. 지금 뭐 이쪽에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들이 이제 저기 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쪽으로 그럼 세를 주고 같이 합쳐서 사는 거죠. 그냥 아들 집에서 내가 얹혀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예. 이쪽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벌려가는 느낌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게 많이 이 발전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거주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발전 사항이나 투자로서의 목적에서는 그렇게까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목적을 어느 쪽에 두고 계시냐에 따라서 예. 그 계획들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평은 투자보다는 네, 지금 거주성은 좋으시죠? 삶은 참 좋아요. 네. 공기도 좋고. 그래서 아까 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 목적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양득이면 더 좋죠. 더 좋은데 투자 목적으로서는 조금 너무 좀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셨다면 지금 적절한 시기에 빨리 바꾸시는 게 좋고요.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고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 강하시다면 뭐 괜찮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 아버님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서울의 이 상계 주공 아파트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하지만 이제 거주 만족도는 높은 이 아드님 명의의 양평 집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주 만족도가 아니라 투자 가치를 더 따진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해봐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8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신사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지금 안양시에 있는 한가람 세경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지금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고, 네. 지금 8구 수원 쪽이나 아니면 대곡역세권이나 뭐 서울로 들어가야 될지 네.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안양의 한가람 세경 아파트 평촌 쪽에 있는 걸 말씀 주셨는데 거주 요건 다 채우셔서 지금 비과세 요건 맞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수원과 서울 좀 거리가 조금 있는데 이 직장 다니시는 거리는 다 괜찮으신 거예요? 어디든?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한번 네.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한가람 세경 아파트의 향후 전망 봐야겠네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가람 세경 아파트 네. 네, 뭐 향후 전망 그런 게 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네,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이게 뭐 별로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인 뭐 수원이나 저기 대곡역세권이나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야 될지 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럼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네.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라면 네. 저는 여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한가람 세경 아파트가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입지 조건이 좋은 이유는 지금 이제 안양에서도 범계역 평촌역이 있는 쪽이 동안구 쪽이죠. 네. 그래서 만안구 쪽은 좀 이제 그런 뭘까요?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동안구 네. 쪽이 좀 이렇게 주거나 이런 것들이 편의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안구 쪽들이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안양에서 좀 끌고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 요 라인들 사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 네. 4호선 라인이 상당히 좋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쪽 지역에 4호선 라인을 양쪽에 끼고 있는 쪽들은 아파트 네. 가격들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주거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한가람 세경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입지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1호선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4호선을 타고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저 뭐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나요? 네, 결혼은 지금 자제분은 있으시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자제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실 일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갓난아이라서요. 요 지금은 괜찮으시겠죠. 네. 근데 네. 앞으로 점점 더 커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 학교나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네. 예. 근데 학교 위치도 바로 옆에 학교를 품고 있죠. 그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고 그리고 이 밑에 평촌 밑에 쪽에 이제 학원가들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안양 쪽에서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겠죠. 학교 가깝죠. 학원가 가깝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안양 전체적으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철역을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무슨 역이 있죠?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네. 인덕원역 쪽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교통 호재들이 계속 들어오죠. 월판선이라 그래서 월곶부터 판교까지 들어가는 것도 인덕원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네, 종합운동역이 생긴 그러죠.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동탄에서부터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라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좀 추가되고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고 있는지 아세요? 우선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원래 지금 금정역에 네. GTX 노선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 현대 컨소시엄이 생겼거든요. 현대 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네. 현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이 인도건역하고 네. 그리고 저기 왕십리역에 GTX 네. 노선을 추가하자, 역을 추가하자라고 예. 현대 쪽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네. 보세요. 물론 금정역도 가깝습니다만은 인도건역에 네. 가까운 위치에 있죠. 네. 접근성이 좋은 곳에 GTX 노선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건만으로도 한가람 네. 세경 아파트가 현재 있는 조건만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사당까지 금방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강남 접근성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또 GTX 노선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네. 앞으로 교통 호재들이 무궁무진하겠죠.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의 대한 대우 아파트도 이제 GTX가 들어서고 네. 구성역 같은 경우도 들어서고 네, 저희 대곡역세권도 들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어느 고민을 쪽이 더 서울 접근성이 좋을까요? 접근성으로 가서요? 네. 그거는 평촌 쪽이 더 괜찮긴 하죠. 네. 부동산 가격은 네. 저희가 뭐 GTX뿐만 아니고 모든 뭐 교통 노선, 전철 노선이 들어오면 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다 접근성. 대부분이 보면 서울 접근성이에요. 아, 그럼 서울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 네. 특히 서울에서 강남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런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가람 세경을 빼고 네. 더 멀리 도리어 또 접근성이 더 빠지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네. 봤을 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곳, 네. 정말 좋은 투자처라면 옮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기 네. 계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네. 저 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성북구에 한신 아파트나 네, 아니면은 평촌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초원 부영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만약에? 뭐 평촌역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죠. 아, 지금 네.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성북구도 좋습니다. 한신도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땐 이 위치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예, 아파트가요? 갈아타실 만한 곳이면 확실히 갈아타실 만한 곳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겠는데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그런 곳은 아니에요. 여기가 더 낫습니다. 지금 접근성도 워낙 좋고 교통망도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고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입지는 그러면 혹시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지금 시청자님의 여러 가지 아. 사정을 제가 들어봐야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그때는 다시 또 시간을 가지고 좀 길게 상담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저는 아. 상담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더 확실한 투자처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더 확실한 투자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이 짧은 방송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기 위해서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전문가와 함께 긴 시간 할애해서 함께 좀 투자 계획 세우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역시 정준호 이사도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2022년이죠. 다가오는 22년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분석과 함께 또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방송 시간보다 조금 더 긴 시간 할애가 가능하니까 그런 시간 필요하시다면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인천 지역이고요. 네, 네,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는데, 네. 네, 빌라, 1억 원 미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세 끼고 살까 하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알겠습니다. 돼가지고요. 네, 혹시 주소를 알고 계세요? 네, 예, 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남동구 9월동이고요. 9월동 네, 1311 다시, 1311-.
예, 2나 7, 예, 예. 그쪽 네. 동네요. 1311-7이요. 7번지, 네네. 1311-7번지. 이거를 네. 지금 인천 구월동에 재개발 예정지인데 1억 네. 미만이니까 좀 이 다주택에 대한 부담감도 없이 네.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신 것 네. 같아요. 네, 괜찮은 네, 투자처가 될지 한번 이사님과 자세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쪽에 빌라 보고 계시라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네, 네. 지금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만수역 이쪽 밑에 쪽으로 지금 재개발들이 밑에요, 추진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지금 네. 이 지역이 정확하게 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네, 네. 네, 그 부분만 맞다 그러면 지역은 상당히 네. 괜찮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 멀어서요, 조금. 네, 지금 이 지역은 멀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면 네. 나중에 아파트로 돌아올 때는 어디 지역이 될지 모르겠죠. 추첨으로 하니까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네, 동이 어디 동인지 그렇죠. 뭐. 예, 그렇죠. 가까운 동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제가 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정확하게 포함이 됐는지만 네.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왜 좋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하철 네, 네. 인천 1호선이 있고 인천 2호선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건 인천 2호선 만수역 있는 라인입니다. 네, 네. 예, 기존에 이쪽 라인들이 좀 약간 예. 배제가 됐어요. 인천 2호선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됐던 지역이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인천 2호선이 생기면서 네. 이 지역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 예, 예. 네, 많이 개선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네. 네. 교통 편의성만 좋아지고 나머지 것들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예. 예, 낙후되고 노후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네. 큰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고 네, 여러 네. 가지로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이런 네.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발 계획에서 개발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요. 네. 아, 예, 예. 개발 계획들은 보시게 되면 노후도도 보겠지만 뭐 도로 인접도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호수들 있죠. 네, 다가호 네. 호수들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서 그거에 네. 적합한 곳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 지역이 네.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망성이 높은 지역이다. 아, 예, 예. 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 예. 예, 예.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개발 계획이 되더라도 참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아, 예, 예, 예. 앞에 재개발, 재건축, 뭐 앞에 재짜 붙는 사람들은 저는 항상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앞에 재짜 붙는 것들은 좀 긴 안목을 보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예, 예. 재개발 역시 상당히 긴 안목을 보고 가셔야 돼요. 특히 아,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단지가 크면 네. 지역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네. 더욱더 시간은 더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투자를 예. 하시더라도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예. 네.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 네.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가져가셔서 네. 그 적은 금액에 대한 투자금은 잊어버리고 계시고 기간도 네.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개발 네. 계획이 구체적으로 막 진행이 될 때 네. 그때 한번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을 생각을 해보심이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만 예, 예.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실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재개발 구역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칭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네. 그게 확실히 뭐 이제 진행이 동에서만 좀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개발됐지 안 됐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아, 지금 이제 안 처음에 될 수도 계획 잡고 있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재개발을 하려고. 아직 추진이 도 아.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위에 만수 1이고 2구역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 가까우니까 네. 그쪽으로. 어느 네. 지역으로 가시던 상관은 없어요. 이 지역 아. 안에만 들어간다면 네네.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단 네. 지금 생각하실 때는 본인의 네. 자금력이라든가 그리고 예, 아까 예. 말씀드렸죠. 재개발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예, 그런 예. 것들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금도 상당히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 있고요. 예. 심지어 그 자금을 쉽게 못 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팔고 나오고 네. 싶어도 팔고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생각을 네.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역 자체로는 나쁜 지역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네. 보시고 잘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한번 판단해 네.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투자 가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 잘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오금동, 네, 송파구 오금동 네, 134에 15호 네, 단독이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살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 전화 주신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의 134의 15번지 단독주택 향후 전망이 어떤지 한번 송파구로 가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금동 지금 실거주 중이시고요. 예. 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언제 구입하셨어요? 13년 넘었습니다. 13년? 좀 기간 어느 정도 되셨네요. 그죠? 예. 그 매수하실 때 어떻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를? 단독주택? 아니,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 네. 이 지역이 좀 노후된 주택들이 좀 제법 있죠. 그죠? 예. 네. 그런데 한번 잠깐 볼게요, 형님. 예. 이게 지금 단독주택인가요? 예. 단독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요, 저희가 예. 투자하는 목적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익성을 본다든가, 임대를 해서 아니면 예. 여러 가지 나중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그런 것들을 본다든가. 특히 단독주택을 볼 때 두 가지, 투자로서 목적으로만 볼 때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찝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얘 자체, 그러니까 단독주택 자체가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포함이 돼서 그 지역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변 지역이 워낙 좋아지면 그거에 인해서 토지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두 가지가 여기는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단독주택의 투자 가치에 아주 방점을 찍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사장님 재개발이 조금 힘든 지역이에요. 예.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세대수가 없어서 안 돼.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투자의 목적에 재개발이나 이런 거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주변 지역이 좋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좀 올 수 있다. 집가 상승에 인해서 그 부분으로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송파구 이쪽 오금동 일대 지역들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사장님. 예.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전철 노선에 또 추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집가 상승은 보실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엄청난 집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주의 목적이시라면 괜찮은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거주의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저는 네. 수익성을 좀 해야지 앞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수입이 좀 될 놈. 투자의 목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솔직히 임대의 목적으로는 괜찮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도 이것이 반제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요즘
구옥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반지하 특히 이런 거는 솔직히 이 월세 같은 것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예, 요즘은 하도 그런 거에 대한 대체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예. 이제 약간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셨을 때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투자의 목적, 또 수익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요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궁금하시면 갈아타면.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길어져요, 상담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따로 한번 상담 드릴게요. 한번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우선 투자 목적이 강하시기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영등포 프로지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30평짜리. 네, 네,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네, 뭐 요즘 들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뭐 다도 올랐지만 네. 그래서 요즘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매도해야 적당한 하나. 시기 예,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영등포 푸르지오 30평형의 향후 전망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네, 네, 영등포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 프루지오 아파트네요. 네, 네. 뭐 이거 지금 오르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매매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쵸. 그죠? 900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또 오른 이유가 네. 여기 지역 자체에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뭐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등포 지역 보면 옆에 이렇게 영등포역 앞쪽에 보면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쪽방촌 같은 경우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는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개발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업무 지역 및 주거 형태로 지금 고층의 업무 지역 및 주거 형태로 이쪽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쪽에 보시게 되면 뭐 집창촌이라 그래서 아직까지 영등포에 그 오명으로 남아 있는 그런 좀 유해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이쪽이 다 개발 계획에 의해서 바뀔 겁니다. 거기에 네. 지금 2024년 정도에 영등포역에 또 신안선선이 들어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등포역 자체의 주변만 가지고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의도로 넘어가고 있는 영등포의 고가도로 영등포 로타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항상 교통 상습 체증이 있다 보니까 그거 역시 지금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영등포역 주변에 충분히 이 개선 사업이나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에 다 녹아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영등포역 후문에 공공재 개발로 해서 2,58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대형으로 또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영등포 아트자이하고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이 두 개밖에 없었던 아파트에서 2,580세대의 대형 아파트가 생기면서 큰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파트라는 거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됨으로써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라든가 추가적인 이런 부동산 가치 상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앞으로 오를 것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상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아직 오를 상승 여지가 더 남아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세요.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더 고민 남아있으시다면 전화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 선착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